4주차 DIY 사물 인터넷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4주차 수업에서는 지난 시간에 과제를 내드렸던 그 가변 저항을 이용한 그 전구를 좀 더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때 그 PWD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저도 이걸 봐야 되는데, 네,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펄스폭 변조라고 하는 거 있죠? PWM이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고, 그 다음에 실습 내드렸던 것을 저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필요한 부품이 LED가 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500kΩ 포텐셔 미터라고 하는 가변 저항을 사용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47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또 그전에도 바꿔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바뀌어 있네요. 그쵸? 그래서 LED 전구는 220ohm을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습했던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구에 0V에서부터 5V까지 전체적으로 쭉 5V를 줄 경우에는 일정한 밝기를 유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20% 시간 동안 여기서부터 이쪽까지를 100%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 중에 20%만 5V를 주고 나머지 80%를 5V를 주지 않고 0V를 줄 경우에 사람 눈에는 이게 쭉 그냥 잠깐 밝았다가 어두워지고 밝았다가 어두워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쭉 그냥 1V 정도라는, 여기 빨간표 화살표 있죠? 1V 정도의 빛을 출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50% 정도의 반은 5V로 반은 0V로 또 5V 0V 5V 0V로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서 빛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람 눈에서 볼 경우에는 이게 2.5V 정도의 빛 밝기로 보여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80%에 해당하는, 요거하고 완전 반대죠. 80%를 5V로 나머지를 0V로 할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밝기에 해당하는 4V 정도의 밝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펄스폭 변조라고 하는 이러한 그 디지털로 약간 아날로그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켜짐 상태가 5V고요 꺼짐 상태가 0V라고 했을 때 아두이노에서는 전체 0부터 13번 핀까지 중에서 3번, 그 다음에 5번, 6번, 9번, 10번, 11번 핀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수업 자료에서 좀 뒷부분에 먼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디지털 파형은 그냥 하이, 로우 형태로만 가능하고요. 아날로그 파형 형태는 이렇게 하나의 선이 이어지는 형태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두이노에서는 아날로그를 이러한 형태를 입력받고 출력받는 형태는 여기에 아날로그 입력을 하고 아날로그 출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하이와 로우 두 가지 값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게 디지털 입력과 디지털 출력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디지털 입력과 출력, 그 다음에 아날로그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는요, 다음과 같이 아날로그 출력은 저희 지난번에 A0 연결했었던 거 있었죠? 요거 이제 과제 내드렸던 건데, A0부터 해서 A5번까지가 아날로그에 대한 입력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날로그 입력 값은 최하가 0번, 그 다음에 최대 값으로는 1023까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총 1024개의 값을 아날로그 입출력인 입력에 해당하는 A0부터 A5까지를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 아두이노의 여기 위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A0부터 A5까지요. 그 다음에 출력은, 아날로그 출력은 다음과 같이 5번, 3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이 아날로그 출력을 할 수 있는데, 좀 이따 아두이노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에서요 이렇게 물결 무늬가 붙어 있는 애도 있습니다. 3번 앞에 물결 무늬 있고요, 5번 앞에 물결 무늬, 그 다음에 6번,
9번, 10번, 11번 앞에 물결 무늬가 있는데 이러한 애들은 아날로그 출력이 가능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출력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0부터 255까지의 값을 가지고 아날로그 라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아날로그 값을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입출력 같은 경우에는 0 아니면 1 값을 받아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위쪽에 해당하는 0번부터 13번까지가 모두 디지털 입출력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만약에 나는 핀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A0부터 A5까지 해당하는 이 아날로그 포트 같은 경우에도 D 여기서는 13번까지 해서 끝났죠. 그 다음부터는 15번부터 19번까지 6개의 값으로 또 이쪽에다가 그 디지털 출력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디지털 입출력 포트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 수업할 때에는 거의 대부분 여기 A0부터 A5까지는 아날로그 입출력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쪽 부분만 디지털 입출력이라든가 아날로그 입출력을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까지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그럼 실제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과제하셨던 거기 때문에요. 한번 같이 진행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필요한 부품은 LED와 그 다음에 50kΩ 포텐시엄 미터와 22옴 저항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LED도 필요하죠. 이 LED 여기 적어놨네요. 그럼 이제 포텐시엄 미터를 연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왼쪽 핀은 5V로, 그 다음에 가운데 핀은 A0로, 그 다음에 오른쪽 핀은 그라운드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LED의 연결 같은 경우에는 양극 전자에는 9번 핀을, 그 다음에 음극 단자에는 나가기 전에 220옴 저항을 지나서 그라운드로 연결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보시고 그대로 만드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 다음에 뭐 저희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만 아두이노에다가 연결을 해서 코딩만 해서 먼저 업로드를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실습하는 거를 아두이노에서 동작하는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내용을요, 저희는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저는 바탕화면에 있기 때문에 아두이노 부분에, 그 다음에 아두이노 EXE를 실행을 해서요. 네, 실행을 시키고 난 다음에 아두이노를 찾아서 저는 USB에다 꽂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스위치라는 게 있었는데 얘 말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요, 저는 여기에 적어놨던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다 지우고 붙여넣기를 하겠죠. 네, 그럼 코드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A0라는 것에 이 포텐션 미터에 해당하는 요거 있죠. 이거를 연결하기 위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들어오는 값을 판단하기 위해서 포트 밸류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에다가 LED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9번은 어떠한 불빛을 비추기 위한 아웃풋을 하기 위한 것을 세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그러면 A0에 세팅을 해놓은 값을 읽어들여 오라고 합니다. 아날로그 값이니까요. 그래서 그 값을 불러와서 포트 밸류에다가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꺼져 있다라고 하면 0이 입력이 될 거고요. 완전히 켜져 있다라고 하면은 1023이 입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밝기를 하기 위해서 이거 9번에다 연결해 놓은 이유는 아날로그 밝기를 해 놓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물결이 적혀 있는 9번에다 연결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9번의 밝기를 입력받은 값을 4로 나누어서 밝기를 처리해 달라 라고 하고 그거를 10초 단위로 지속적으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0이라는 값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4로 나눠봤자 똑같이 0이죠. 그래서 밝기가 거의 완전 어두운 값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512, 5112라는 값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4로 나누게 되면은 뭐 128 정도가 되나요? 127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면은 중간 정도의 밝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023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면은 여기 4로 나누었을 때는 거의 254 정도 크기가 되기 때문에 가장 밝은 밝기를 유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돼 있는 것을 저는 여기에다가 했고요. 얘도 분명히 디버그를 하기 위해서는 파일을 저장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아두이노 EXE에다가 여기에 이번에는 뭐라고 입력할까요? 네, 다이알? 뭐 돌리는 의미로요. 다이알이라고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럼 프로그램에 이상이 없으면은 에러가 안 난다라고 하면 스케치를 잘 하겠죠. 네, 그래서 스케치가 컴파일을 하고 난 다음에 컴파일 완료가 잘 되면 이제 저는 USB를 여기 포트에 꽂아줘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아직 안 꽂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꽂게 되고요. 꽂고 나면은 다시 툴을 누르게 되면 이제 여기에 포트 3번이 아두이노로 잘 잡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잘 연결이 됐으니까 저는 얘를 다음과 같이 업로드를 해줘서 이 스케치 만든 프로그램을 여기에 세팅을 해줍니다. 그럼 저는 이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두이노에 연결된 거에다가 이 프로그램 내용을 업로드를 시켰고요. 그쵸? 업로드를 했으니 이제 이 내용이 동작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미 업로드는 했습니다. 그쵸? 아두이노에다가. 그럼 아두이노에서 컴퓨터를 연결을 다시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꽂아보고 난 다음에 이게 잘 동작하는지를 바로 전원만 연결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그대로 한번 저희가 실습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과제로 하셨겠지만 그래도 제가 하는 걸 또 보여드리는 게 내가 뭘 잘못했었나 라는 걸 좀 파악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었지 라는 걸 한번 보신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면 저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겁니다. 그쵸? 근데 저는 아두이노를 연결을 했고 아까 업로드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 이걸 누른다고 해도 동작을 안 할 겁니다. 지금 이번에 해야 될 부분은 얘는 그대로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연결된 포트 번호를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이 전구와 그 다음에 여기에 쓰던 저항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쵸? 대신에 이 스위치 부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스위치와 이 저항은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됐던 모든 것을 우선 다 빼고 나서 다시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잠깐 전선을 다 빼고요. 그래서 옆으로 치워놓고 그 다음에 얘는 원래는 다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빼고 처음부터 해도 되는데요. 지금은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잠깐 빼고요. 그 다음에 얘도 우선은 잠깐 빼놓고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는 저도 이 LED가 왜 불이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원래는 아두이노를 실행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원래는 실행이 되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다시 한번 아두이노 업로드를 해서 스케치를 업로드를 해서 저 불이 이제 안 나타나게 지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하게 지금 13번 불이 계속 켜져 있는데 얘는 글쎄요, 저는 왜 이게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한번 잠깐 빼줬다가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전히 불이 들어와 있네요. 어쨌든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해줘야 될 거는 요거 두 개 필요한 것을 잠깐 빼주고요. 그 다음에 포텐션 미터에 해당하는 가변 저항을 저희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변 저항이라고 하는 애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빼다가 잠깐 쳤는데 가변 저항이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생긴 애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다이얼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애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생긴 역할을 하는 애고요. 네, 이렇게 가변 저항을 사용하기 위해서요. 다음과 같이 이제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상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저희 수업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요. 이 가변 저항을 먼저
저희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그냥 저희 아무데나 꽂은 겁니다. 여기 아무데나요. 그래서 이 곳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는데 저는 되게 뻑뻑한 것 같습니다. 네, 딱 소리가 날 정도로 해서 꽂았습니다. 그쵸? 이렇게 꽂고 난 다음에 얘가 잘 돌아가는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맨 왼쪽 이렇게 바라봤을 때 맨 왼쪽이요. 왼쪽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는 저희는 이 왼쪽 버튼 꽂아져 있는 데다가는 전원을 플러스로, 그 다음에 맨 오른쪽 끝에 있는 것을 그라운드로, 그 다음에 가운데 연결되는 부분을 A0에다 꽂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A0 꽂는 부분을 이 파란 거를 이용을 해서 A0에 꽂아주고요. 그렇죠? 그래서 A0에 먼저 꽂고, 그 다음에 얘를 그러면 A0에 꽂았었으니까 우선 이건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컴퓨터랑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은 잠깐 빼고요. A0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에 A0 가운데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죠. 그래서 연결을 하고요. 네, 연결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부분을 5V 부분을 이 맨 왼쪽에다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네, 플러스 부분을 이렇게 5V 눌러서요 꽂고, 그 다음에 얘는 맨 왼쪽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운드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라운드에 연결을 하는데, 이렇게 꽂고 여기다가 바로 그라운드를 연결해 줘도 되지만 그러면 나중에 전구를 연결하는데 또 그라운드를 연결할 때 또 사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라운드를 이렇게 꽂아 주고요. 그럼 이 한 열이 모두 다 그라운드 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라운드 부분을 다른 장치로요 다시 그라운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맨 오른쪽에 있는 데다가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가변 저항 연결은 다 된 거고요. 가변 저항 연결 다음에 해줘야 될 게 이제 전구 연결입니다. 그렇죠? LED 연결입니다. LED 연결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 부분에다가요, LED는 저희가 9번에다 꽂기로 했기 때문에 9번에 해당하는 위치에다가 다음과 같이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렇죠? 9번에다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이쪽에 전구를 연결할 곳에다가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9번에서 나왔으니까 여기에 연결된 부분에다가요 이렇게 그 저항을 연결을 해주고, 또다시 저항 하나를 이쪽에다가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는 플러스에 해당하는 LED를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에 해당한 저항 제가 딴 거 꽂을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요거 옆에 있었던 거였는데 눈에 보이는 저항을 찾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꽂고 다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항 꽂았고요. 여기에 맞춰서 또다시 저희는 플러스에 해당하는 긴 거 있죠. 긴 쪽 방향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네, 그럼 여기와 이쪽 끝에 연결이 됐죠. 얘를 이제 그라운드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라운드로 빼주기 위해서는 여기 하나 연결을 하고요. 같은 라인입니다. 연결을 하고, 아까 그라운드 이쪽에 빼놓은 거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그라운드 이쪽으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 연결을 했으니까요. 네, 다 연결을 했으니 이제 아두이노 전원 장치에다가 연결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두이노 다시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네, 불이 들어와 있죠. 근데 이거를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밝기가 꺼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반대로 돌려주면 조금 밝고요. 이 상태에서 더 돌리면은 더 많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다시 줄이면은 조금 밝게끔, 그쵸? 불이 들어와 있긴 하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돌리면은 완전히 꺼지는, 네, 살짝 불 들어와 있고 조금 더 밝게, 많이 밝게 까지 되는 그러한 것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만약에 이거를 그러면 나는 왼쪽으로 돌렸을 때 꺼지는 거고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켜지는 걸 하고 싶다. 지금은 왼쪽으로 돌리면은 확 커집니다. 그쵸? 반대로 돌리면은 불빛이 작아집니다. 그럼 난 이거 두 개를 반대로 하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 왼쪽에 있는 플러스를 오른쪽으로 바꾸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를 왼쪽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걸 빼서요, 살짝 빼고, 그 다음에 이 그라운드 쪽도 빼서 이거 두 개를 반대로 연결을 하면은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돼 있던 거를 이쪽으로 연결을 해주면 이제 이게 제대로 저희가 왼쪽으로 돌릴 때 꺼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릴 때 살짝 켜지고 더 밝게 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플러스 방향이 어느 쪽이냐 마이너스 방향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거를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제 내드렸던 거는 이렇게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LED 조명 만드는 것을, 아두이노 프로그램 하는 것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 과제 내드렸던 거를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과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그런 얘기 하십니다. 과제를 저는 늦게 냈는데요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은 잘 못해서 이렇게까지밖에 못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있는데,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제를 얼만큼 착실히 하셔서 저한테 제한된 시간에 맞춰서 정해진 시간까지 잘 제출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과제 낼 때에도 반드시 제가 드렸던 과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하는 만큼에 대해서 꼭 영상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다시 이론에 대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실제로 실습을 해보고 여기에 이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 스케치 파일을 넣어서 동작하는 것을 방금 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과 이쪽 아날로그 디지털 입출력에 관한 설명도 드렸었고요. 그럼 이어서 저희가 하는 이 아두이노 IoT 프로그램에서는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 가운데 있는 게 아두이노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두이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좀 전처럼 스위치를 돌리는 동작을 한다 라는 게 입력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입력장치에 어떠한 값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고 어떠한 동작을 하고 연산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연산 부분을 모두 다 아두이노 내에서 처리를 합니다. 밑에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입력된 값을 여기서 계산을 막 하고 어떠한 처리를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다시 출력장치, 저희는 LED를 사용했었는데요, 그쪽에다가 다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아두이노 안에는 그러한 입력장치를 들어온 값과 그 다음에 그 값을 연산을 해서 출력하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아두이노 내에는 가장 기본적인 부트로더가 들어가 있고요. CPU를 처음 저희 뭐라 그래야 되나요? 컴퓨터를 처음 킬 때 윈도우가 켜지는 것처럼 부트로더라는 게 켜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에 저희가 여러가지 배경화면으로 몇몇 것들을 놔두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한 부분들은 이 고정기억 장치에 의해서 어떠한 값들이 저장되어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을 연결할 때만 잠깐 동안 기억이 됐다가 나중에 필요 없을 때 사라지는 일시 기억 장치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만 처음 켜지고 난 다음에 어떠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초기 값들을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서야 입력되는 값이 있으면 그 부분을 처리하고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저장도 하게 되게끔 하고 난 다음에 그 값을 출력해주는 동작을 이 아두이노 내에서 보통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스케치를 만들어서 프로그램하는 부분을 넣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 부분은 저희가 연결하는 부분들, 사용자에 의한 어떠한 값들을 입력받기 위한 여러가지 센서들을 연결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그 결과를 출력해주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하드웨어적으로 만들어서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여러가지 기존 소프트웨어에다가 스케치 개발 언어인 저희 프로그래밍 언어요. 좀 전까지 해놨던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열심히 적은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에다가 컴파일해서 올려줘야 되겠죠. 특히 이렇게 올려줄 때 여기 전 단계에서 저희가 작업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사람 눈으로 보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언어들, C 언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여기에는 포트 P는 A0로 하고 포트 밸류는 0으로 하고 LED 값은 9번이다. 그 다음에 어떠한 세팅을 해달라. 그 다음에 세팅이 끝나고 나면 이 동작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실행해달라 라고 하는 부분을 눈으로 봐서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려서 아, 여기가 뭐 하는 부분이고 이쪽이 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가 뭐 하는 부분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컴파일을 해서 아두이노에다가 업로드를 하는 순간 아두이노가 알 수 있는 실행 파일로 바꿔주게 되고 얘를 업로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실행할 수 있는 파일로 바꿀 때 이러한 동작을 컴파일이라고 하는데, 이 컴파일을 할 때 만약에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디버깅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아, 이쪽에다가 뭔가를 잘못 입력해서 입력을 하다가 말았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하면서 디버그를 하는 순간 여기에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서 어디에 오류가 있다, 이 위치인지 이 앞에 위치인지 오류가 어쨌든 있다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고쳐서 다시 컴파일을 해주셔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컴파일 완료가 꼭 돼야 되고요. 그 동작이 여기 디버깅 하거나 컴파일 하는 부분이고, 저 체크박스에 의해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고요.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니까 얘를 업로드를 하는 동작까지 이것까지 눌러 주셔야지만 실제 아두이노에다가 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업로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컴파일과 업로드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디버깅을 할 때는 저는 일반적으로 여기에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이 오류만 좀 전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밖에도 다른 여러가지 오류로는 컴퓨터와 아두이노가 연결 안 됐을 때도 혹시나 연결 안 된 경우에는 오류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금 이걸 켜놓고 컴퓨터와 아두이노 연결이 돼 있었던 거를 지금 현재는 돼 있어서 얘를 업로드를 하면은 문제없이 잘 스케치 컴파일을 해서 업로딩을 하고 업로드가 완료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아두이노를 뺐습니다. 만약에 아두이노를 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없죠. 포트에 컴3이 없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업로드를 누르면요, 컴파일은 하는데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서는 업로드를 하는데 에러가 발생했고 컴3이 뭔가 있었는데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즉 컴퓨터와 연결이 안 돼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업로드까지 잘했는데 만약에 제대로 동작을 안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두이노와 전자 부품이 배선이 연결이 잘못됐을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지난 시간에 제가 수업을 할 때 13번에 꽂아야 되는 거를 12번에 꽂아서 분리 동작을 안 하는 경우 있었죠. 그러한 경우처럼 전자 부품 배선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이 안 되는 오류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외에도 두 가지 오류가 더 있는데, 하나는 프로그래밍 처리 오류라고 해서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if, else문을 사용하거나 뭐 for문을 사용하거나 while문을 사용할 때 어떠한 프로그래밍적인 언어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얘는 컴파일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내가 원하는 동작을 수행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 제어라든가 시리얼 통신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도 오류가 없어야지만 저희가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할 때, DIY 사물 인터넷 프로그램을 할 때 이러한 여러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주의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여러가지 배선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디버그 컴파일을 해서 업로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여기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제가 대부분 수업에서는
항상 수업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뭐 이번 실습을 할 때에는 이런 코드를 복사해서 사용을 하세요. 또 이런 실습을 할 때는 얘를 복사해서 사용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긴 할 겁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코드 내용을 볼 때 이게 무슨 코드라는지를 좀 아셔야 되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C 언어에 대한 기초 문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C 언어 기초 문법은 사실 조금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컴퓨터학과 혹은 미디어학과 혹은 뭐 정보통신전자공학부 뭐 그러한 학과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 C 언어 프로그래밍을 거의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접근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컴퓨터학과라든가 그런 이 프로그래밍을 다루는 학과가 아닌 이상 그래도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나마 이러한 프로그래밍적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번 시간에 대해서 좀 많이 C 언어 프로그래밍 기초적인 것들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로는 주석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주석이 여기 있죠. 이 부분이 주석 처리를 한 겁니다. 얘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한 줄만 이렇게 설명을 적기 위해 쓰는 방법은 슬러시 두 개를 사용하시면은 그러고 그 뒤에 쭉 글을 적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혹시나 여러 줄에 해당하는 그러한 주석을 사용할 때에는 슬러시 별표 그 다음에 막 여러 줄을 작성하고 별표 슬러시를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주석을 뭔가를 쓰고 싶다. 한 줄짜리는 한 줄에 해당하는 주석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한 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 줄을 쓸 거다. 다음과 같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 줄에 해당하는 이렇게 하면서 주석의 색깔이 거의 회색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주석 뒷부분을 지워버리면 이 뒷부분도 모두가 주석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반드시 별표 슬러시로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뒤에 색상이 다시 원래 색상으로 바뀌고 컴파일 할 때 문제없이 컴파일이 완료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석을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쓸 때에는 여기에는 바로 0을 집어넣기도 하고 9를 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10진수 방식을 쓰기도 하는데 그 외에 16진수를 쓸 때는 앞에다가 0x를 붙이고 숫자를 쓰고자 하는 걸 씁니다. 그 다음에 8진수 같은 경우에는 0을 붙이고 난 다음에 쓰면은 8진수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2진수, 부호 없는 정수, 4바이트 정수가 있긴 한데 저희가 주로 다룰 때 쓰는 것은 이 10진수하고 16진수 두 개를 많이 다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숫자가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변수를 보통 선언할 때 그 앞에다가 데이터 값을 선언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썼지만 여기 보시면 0이라는 숫자, 9라는 숫자, A0라고 하는 숫자들은 하나의 그 짧은 숫자 값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인티저로 선언을 하고 있고요. 이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까지의 숫자를 사용할 때 쓰는 값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인티저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혹시나 여기에 문자가 들어가는 걸 쓰고 싶다 할 때는 이 캐릭터에 해당하는 캐릭터 변수를 사용하고요. yes, or와 no라고 하는 true, false 값을 가질 때는 불린 데이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미리 선언을 해주는 이유는 여기에는 그런 값들만 넣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맞춰서 쓰기 위한 그러한 데이터를 선언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선언 방법으로는 불린, 캐릭터, 바이트, 인티저, 다음에 음수를 사용 안 할 경우에는 unsigned integer를 사용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롱형은 인티저보다 훨씬 더 큰 값. 근데 여기에서도 플러스 값만 사용할 때는 unsigned long. 그 다음에 소수점을 많이 사용을 할 때는 플로트 혹은 더블을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냥 저런 형태로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선언한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를 했을 때는 나머지를 구하는 값, 플러스 플러스는 1을 증가시키는 것,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1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반적인 사친 연산 말고도 그 다음에 여러가지 관계 연산에 대한 부분, 뭐 어느 것보다 크다, 어느 것보다 작다, 어느 것보다 크거나 같다, 어느 것보다 작거나 같다 외에도 두 개가 같다, 그 다음에 두 개가 다르다를 표시할 수 있는 관계연산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수업에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하는 논리 연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산을 하기 위한 연산자들도 있다라는 걸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 부분을 좀 더 확장한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플러스 는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값을 더해서 넣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x가 8인 경우에 x 플러스 는 3을 하게 되면은 x에다가 기존 8에다가 3을 더해서 11이 될 겁니다. 지금 이거를 보는 게 낫겠네요. 원래는 인티저 x는 5라고 선언한 상태에서 이게 실행이 되면요, 원래 5가 x 안에 들어있었던 값이었기 때문에 3을 더해서 다시 x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8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였는데 마이너스는 3을 하게 되면 3을 빼버려서 x에다가 2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에다가 2를 곱해서 10 값을 x에다 넣어주는 게 되고요. 5를 2로 나누어서 넣게 되면은 몫에 해당하는 2 값만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만 계산을 해달라. 5 나누기 3 하면은 나머지 목값은 1이지만 나머지 값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트 연산은 저희 수업에서 좀 어렵기 때문에 비트 연산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조건 연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if else를 사용할 때 쓰는 건데 이 부분은 나중에 쓰게 될 경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래밍 내용으로는요, 처리 구문과 처리 부분이 있는데, 처리 구문은 한 줄에 해당하는 처리 내용을 얘기를 하고요. 이 처리 내용이 뭐 2개가 됐던, 하나가 됐던, 여러 개가 됐던, 이러한 것을 묶어서 처리 부분이라고 표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 함수라는 것은 함수명, 그 다음에 가로하고, 매개변수, 그 다음에 가로 닫고, 또다시 대괄호 눌고 처리할 부분들로 이루어진 게 하나의 함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할 때 쓰는 것들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해봤지만 앞부분에 쓰는 것 중에서 샵 include, 그 다음에 뭐 샵 define,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샵 import라고 하는 부분은 앞부분에서 먼저 처리를 해주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코딩 내에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조금씩 이 앞부분에다가 이 include 혹은 define 혹은 import라고 하는 부분이 작성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미리 먼저 만들어져 있는 것을 처리하는 부분이다 라고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시다. 얘는 저희가 그 하드웨어 연결을 안 하고 기존에 했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D는 13번으로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13번 셋업을 아웃풋으로 셋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켜줬다가 1초 뒤에 꺼졌다가 1초 뒤 해서 블링크 예제하고 동일합니다. 그쵸?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저희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저번에 싱커 캐드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싱커 캐드 찾아가신 다음에요, 저는 지난번과 지지난번 2번 수업을 할 때 로그인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서킷 가셔서 새로운 회로를 작성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아두이노 하나만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들어 놨던 이 부분을 복사를 하고 저희 코드 내용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만 해줍니다.
그러고 실행을 하면 얘는 기존에 저희가 배웠던 깜빡깜빡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 깜빡이고 있는 부분을 뭘 하려고 그러면 또다시 설명을 하고 있느냐라고 궁금하실 텐데, 여기 밑에 mTime이라고 하는 애 보이시나요? 얘를 사용을 해서 그러면 깜빡이는 동작을 조금씩 빨리 되게 했다가 다시 천천히 되게 했다 하는 부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티저 mTime이라는 부분이 500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원래는 이 내용만 있었던 건데 이 부분을 mTime이 들어가게끔 해주고요. 여기에 if else 문을 사용을 해서 mTime 자체의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500이었는데요. 만약에 다음과 같이 mTime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500으로 해주는데 현재 mTime이 500이죠.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이 뒷부분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500을 갑자기 50을 빼버리니까 450이 될 겁니다. 그리고 450이 됐으니까 450초만큼 깜빡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다시 돌아가면은 450이었으니까 이번에는 400으로 됐다가 또 깜빡이고요. 또 내려가서 이번에는 350, 300 그렇게 돌아가면서 마지막 0이 되는 순간에는 다시 500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코드 내용을 가지고 한번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저희 해놨던 거에다가 다시 시뮬레이터를 종료를 하고 코드를 다 지우고 다시 붙여넣기를 해봅니다. 네,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짧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뮬레이터를 시작을 해보면 코드도 좀 없애주고요. 얘 보시면은 깜빡이는 속도가 갑자기 확 됐다가 그쵸? 깜빡깜빡 하다가 그 깜빡이는 속도가 확 빨라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깜빡이는 속도가 천천히 갔다가 빨라지고 하는 것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수 사용을 가지고도 이러한 부분을 밝기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전처리기로 변수를 선언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한 겁니다. 원래는 int led는 13이라고 했던 거를 나는 이 13이라는 것 대신에 그냥 이름을 led야 라고 부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다음과 같이 는으로 해서 13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define이라는 명령어를 쓰면서 13번을 led라고 이제부터 이름을 별명을 붙이겠다라는 겁니다. 13번이 될지 12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값에다가 이름을 별명을 다시 붙여주기로는 너는 led야 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거고요. 그럼 그 이름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코스트 상수와 그 다음에 스태틱 고정형 변수 선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조금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부터 좀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콘스트가 붙었던 애는 처음 이렇게 한번 선언해 주고 난 다음에 이 값을 절대 못 바꿉니다. 못 바꾸는 애고, 여기에서 스태틱이라고 선언한 애는요, 전원이 꺼지기 전까지는 얘는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때 주로 사용하는 애다라고 보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쟤는 뭐 책에는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저 부분은 저희 수업할 때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콘스트와 스태틱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어문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if, else문으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문도 그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반복문에는 for문, while문, doWhile문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이 루프도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인 반복문에 해당이 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같이 이제 if else 문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은 네, if else 문을 만들어 놓은 게 저희 앞에서 봤던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용자가 스위치를 눌렀다가 떼거나 하는 경우 있죠. 그러한 경우가 if else 문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if else 문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으로는 어느 쪽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이 부분이 if else 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업 자료의 15페이지에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mtime이라고 하는 게 0보다 작을 때는 여기,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만약 뭐뭐라면 이쪽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실행을 해달라라고 하는 게 if else 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if else 문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하는 것이 이 스위치 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스위치 제어문에는요,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어떠한 것을 입력을 하는지를 불러와서 확인을 해봤다. 그랬을 때 사용자가 A를 눌렀으면은 대문자 A로 바꿔서 화면에 보여달라. 그렇지 않고 만약에 B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B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을 하고, 혹시나 그 밖에 다른 값을 입력을 하면은 출력을 하지 말아달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석을 처리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네, 컴퓨터와 PC와 통신 설정을 960bps로 하겠다라고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사용자가 키보드 입력을 할 텐데, 이 어떠한 값이 입력이 되느냐를 불러와서 캐릭터 타입에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여기 안에서 분석을 하는데요. 분석을 하는데 만약에 소문자 A를 입력하면 입력됐다. 아래 내용인 화면상의 시리얼 부분으로 대문자 A를 표시해달라고 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쵸? 브레이크해서 끝냄. 그 다음에 또 혹시나 사용자가 소문자 B를 입력했을 경우에요. 그럴 때는 시리얼로 대문자 B를 표시하고 밑에 끝을 낸다는 겁니다. 그쵸? 정말 이렇게 동작을 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요, 얘는 연결할 필요 없이 그냥 독사를 하고 저희 아두이노에다 바로 꽂고 실행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하드웨어를 연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저희 여기 시뮬레이터에서요, 원래 했었던 시뮬레이터에서 코드 내용을 모두 다 지우시고, 그 다음에 저희 작성해 놨었던 이 내용 부분을 모두 오른쪽 마우스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뮬레이터를 시작을 하면요, 뭐 불 들어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불 들어오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까 보셨던 이 코드 내용에 밑에 직렬 모니터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을 키면 아직 아무것도 표시 안 되죠. 근데 사용자가 만약에 대문자 A를 입력하면 아무것도 표시 안 됩니다. 뭐 대문자 B를 입력해도 표시 안 되고, C, D를 입력해도 표시가 안 되는데, 소문자 A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앞부분에 표시되는 거 보이나요? 그 다음에 소문자 B를 입력하고 또 엔터를 치면 또다시 B도 입력이 잘 돼서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C, D, E 어느 거를 입력해도 입력은 안 되는데, 소문자 A를 입력했을 때만, 소문자 B를 입력했을 때만 다음과 같이 동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이 스위치 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하드웨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저희가 만들어 놓은 아두이노 있죠? 그 아두이노를 컴퓨터와 연결을 해주시고 얘를 복사해서, 그러면 새로운 아두이노를 이번에는 또다시 새 스케치를 만들고요. 여기에 내용을 모두 다 지운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얘를 저장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컴파일을 누르게 되면은 이번에는 또 뭘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스위치 switch인데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죠. 그래서 스위치 키보드라고 할까요? 아니면 스위치 케이스라고 합시다. 그렇게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면 컴파일이 잘 되겠죠. 네, 문제없이 컴파일이 잘 진행이 될 겁니다. 컴파일이 잘 된 것을 확인하고 나면은 이제 아두이노를 연결해야 되는데 저 연결 아직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결을 먼저 한번 저는 해주고요. 그래서 컴퓨터와 아두이노 연결을 하고 나면 이제 툴을 눌렀을 때 네,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고 이제 업로드를 시켜주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업로드를 시켜주고 나면은 이제 여기에 아무런 내용을 볼 수가 없을 텐데 시리얼을 보는 방법은 여기 돋보기 있죠. 이 시리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A를 입력하면 화면에 잘 표시가 되고요. B도 입력해도 잘 표시가 됩니다. C나 D, E, F 뭘 입력해도 안 되고요. A와 B만 입력할 때만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된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이제 시리얼 통신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 할 때에도 혹시나 이 비트레이트가 1920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할 경우에는 A 입력하면은 안 됩니다. 그쵸? 반드시 이 비트레이트를 저는 9600으로 맞췄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9600으로 꼭 작성을 해주시고 A 입력, B 입력 할 때만 네,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케치문을 사용하면서 시리얼 통신하는 것을 잠깐 보여드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작업이 좀 어렵긴 한데 이제 한 2개 정도만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포문과 while문, doWhile문에 대한 부분이고요. 포문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포문 안에다가 조건과 그 밖에 증가하는 부분을 같이 작성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해놓은 거는 그냥 i를 0을 넣어주고 걔를 0을 화면에 출력, 시리얼에 출력, 그 다음에 한 줄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i가 증가를 해서 숫자 1이 바뀌게 되면은 그러면 1에 대한 또 증가 화면을 보여주고 또 2, 3, 4 해서 i가 10이 되기 전까지를 화면에 출력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을 해서 9까지가 쭈루룩 출력이 되는 부분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오른쪽 마우스 복사해서요. 저희 시뮬레이터에다가 코드 부분에 모두 지워주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시뮬레이터를 시작해주면요. 그냥 0부터 시작을 해서 9까지가 화면에 직렬 모니터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0부터는 여기죠. 0, 그 다음에 1부터 해서 9까지 출력이 잘 된 거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다시 삭제하고 다시 보고 싶다면 삭제를 누르시면 되고요. 다시 시뮬레이터 시작을 하면 0부터 9까지가 또다시 출력이 한번 되고 끝나는 거를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PC와 아두이노를 실제로 연결해서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이제 포문은 이렇게 만들면 된다라는 거고요. 포문 말고 while문이라든가 doWhile문을 사용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또 쓰시면은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를 2라고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do는 무조건 한 번은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를 1로 바꿔주게 되죠. 하나를 빼서요. 그 다음에 i가 아직까지 0보다 크면 다시 또 실행을 해서 그래서 처음에 2라는 숫자 출력, 그 다음엔 1이라는 숫자를 출력을 했는데 0보다 이제 더 이상 안 크죠. 그러면 2와 1이라는 숫자를 각각 출력하고 끝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리얼 또 줄 그어주는 거 구분 짓는 선을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i가 지금 현재 0이 된 상태죠. 0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0부터 이번에는 i가 3이 되기 전까지 또 플러스를 해주면서 증가를 시키면서 화면에 보여주라고 했으니까 얘는 i가 0일 때 한번 출력, 1일 때, 2일 때까지 출력하고 3이 되는 순간에는 출력을 안 할 겁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출력은 요 내용을
복사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시뮬레이터 종료를 하고요. 코드 다 지우고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 해서 실행을 해보면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네, 잘 안 보일 수 있으니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시뮬레이터 시작을 하면 네, 숫자 2, 1, 그 다음에 줄긋기 하고 012 출력하고 AND까지 출력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냥 포문과 while문, dowhile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프로그래밍을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저희가 프로그래밍 수업만 며칠에 걸쳐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수업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좀 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프로그래밍에 대한 수업을 들으시거나 거기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셔서 프로그래밍 C 언어에 대한 것을 좀 익숙해지시면 좀 더 수업 내용을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시리얼 통신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두 가지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한번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이번에는 여기에 저항 9개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LED가 9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꽂다 보면 너무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온라인 시뮬레이터만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과 같이 정말 많이 꽂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요. 지금 눈으로 보시면 2번부터 시작을 해서 10번까지 총 9개를 쭈루룩 다 꽂는데 모두 다 220오hm 저항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플러스 쪽에다가 다 해주고 있고요. 그 플러스로 연결된 거를 모두 다 그라운드로 빼주면서 그라운드 연결을 한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포텐시엄 미터라고 하는 네, 가변 저항을 이용을 해서 그라운드 가운데는 A0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플러스에다가 연결을 한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쪽 그라운드 모드는 여기 그라운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난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로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를 저는 그러면 이 시뮬레이터에서 새로 만들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회로를 작성을 하는 거고요. 이 새로운 회로를 작성을 할 때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아두이노 하나와 그 다음에 브레드보드 연결이요. 그쵸? 이번엔 이렇게 돼 있었죠? 네, 브레드보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필요한 게 전구들을 9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구 9개를 LED를 네, 다음과 같이 바로 꽂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 또 2개, 3개, 4개, 5개, 6개, 7, 8, 9개였죠.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9개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9개 한 거를 지금 너무 위에다 하면 그라운드 빼는 게 어려우니까요. 좀 밑으로 이렇게 다 옮겨 놓겠습니다. 네, 이 정도쯤으로 해야지 그라운드 빼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9개를 빼주고요. 9개를 빼고 난 다음에 이제 색상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녹색, 그 다음에 뭐 이 부분은 뭐 레드, 네, 옐로우, 그 다음에 레드입니다. 그쵸? 따라서 얘를 선택을 하고, 네, 보통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색상을 다음과 같이 뭐 초록색, 얘도 초록색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옐로우색이었죠. 노란색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노란색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맞고요. 네,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으면 이제 저항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225옴 저항을 각각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항 레지스터 다음과 같이 플러스 쪽에다가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220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얘를 또 하나 이렇게 해서 넣고 또 바꾸고 하면 귀찮습니다. 따라서 얘를 누른 상태에서요. 네. 제가 알기로는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사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싶은 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복사하는 게, 잠시만요. 네. 원래는 복사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그 키보드 뭔가 조합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게 가능한데, 지금 여기에서는 네,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키보드 제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네,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원래는 이렇게 하고 뭐 키보드 2개 누르고 난 다음에 끌어 놓으면은 동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복사하는 게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그냥 별 수 없이 레지스터에 또 하나 붙여 놓고 또 여기에서 220옴 바꿔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복사하는 거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과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220 하고요. 지금 다 플러스에다 연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또 이어서 그래서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얘네들이 그 저항의 색상이 다 똑같은 색상인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 남았는데요. 요거까지 해서 네, 저항 9개를 이렇게 똑같이 연결해 줬습니다. 다 플러스 쪽에다 연결을 했죠. 그 다음에 얘를 하나씩 2번부터 시작을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쵸? 2번, 3번, 4번 해서 10번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2번과 여기 그 다음에 3번과 이쪽 플러스 그쵸? 그 다음에 4번에서도 여기에 세 번째 거 플러스 쪽에 그 다음에 5번에서 연결 6번 연결하고요. 7번도 네, 8번 연결도 다음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9번 연결도 여기에 다 플러스 쪽에다 지금 연결한 겁니다. 10번도 연결을 마쳤습니다. 네, 모두 다 잘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로 빼는 작업을 이쪽에 그라운드를 여기에 해당하는 거로 연결 검정 그 다음에 또 여기도 그라운드로 연결하고 검정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그라운드로 연결을 하고 검정색으로 모두 다 그렇게 맞춰서 연결을 하고 그라운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하드웨어적으로 저희가 실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얘는 정말 꽂는 게 많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하드웨어보다는 시뮬레이터로 지금 연결을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똑같이 시뮬레이터로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모두 다 그라운드로 뺐는데 실제적인 이 그라운드로 뺀 라인은 저희 그라운드에 연결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라운드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한번 빼서 이렇게 그라운드로 빼서요. 얘는 여기에서 설정하고 있는 그라운드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이 그라운드가 하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라운드로 뺐다라는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그라운드로 빼는 것까지 했으니까 모두 다 저항과 연결돼서 그라운드로 빼진 거는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이 포텐션 미터라고 하는 이 그 가변 저항만 마이너스 그라운드 그 다음에 A0 그 다음에 플러스에다가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분압기라고 하는 가변 저항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얘는 50kΩ이라고 저희는 설정을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맨 왼쪽을 그라운드에 표시를 해달라고 했었기 때문에 얘도 좀 내려서 할까요? 내려도 소용이 없겠네요. 얘는 그라운드를 꽂아주기 위해서 여기 그라운드를 빼서 이쪽에다가 연결을 해도 되겠죠? 네. 눈으로 좀 잘 보여야 되니까 좀 이쯤으로 빼서 이쯤으로 빼서 여기 그라운드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그라운드로 빼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얘를 저희는 A0에다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선을 좀 노란색으로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5V에다 꽂아야 되기 때문에요. 쭉 빼서 이렇게 빼고 5V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결은 다 한 겁니다. 그쵸? 연결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프로그래밍 부분 쪽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코드에 문자로 바꿔주시고요. 이 코드 내용을 모두 다 지우시고 저희 수업 자료에 있는 이 코드 내용을 실행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른쪽 마우스 복사해서요. 시뮬레이터에 붙여넣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이 잘 되는지만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다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를 키게 되면은 지금 이만큼 4개만 불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얘를 최고까지 켜준다. 그럼 좀 기다리면은 모두가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쵸? 지금 이게 시뮬레이터라서 깜빡깜빡 가끔 하는 게 있는데, 모두 제일 커다랗게 해주게 되면 모두가 불 들어오고요. 얘를 조금 줄여주면은요, 이 정도로 줄여주면 위쪽에 한두 개가 또 불이 꺼집니다. 그쵸? 맨 왼쪽에 있는 빨간 2개가 꺼졌고요. 얘를 또 한 60% 정도만 해주면은 또다시 꺼지기를 이렇게 4개가 꺼집니다. 그 다음에 또 요만큼으로 옮겨주면은 요거 2개가 또 꺼지겠죠? 하나만 꺼지네요. 또 하나 꺼졌네요. 그 다음에 이제 3개만 켜져 있는 상태고, 더 줄이면은 다음과 같이 또 2개가 꺼지고 하나만 켜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끄면은 모두 다 불이 꺼지는 그러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켜주면 켜줄수록 거기에 해당하는 게 이쪽 오른쪽에서부터 점차 불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더 많이 켜줘서 최대로 하게 되면은 모두가 불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하드웨어를 만들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그램적인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적인 부분을 살펴보시면, 포텐시오미터에 해당하는 값을 얻어오기 위해서 A0라는 것을 아날로그 핀이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LED는 총 9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LED는 각각 LED 핀의 번호는 2번부터 꽂아서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꽂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두 꽂혀 있는 상태에서 2번부터 해서 10번까지 해당하는 LED는 모두 다 그러면은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한, 불이 켜지게 하기 위한 아웃풋으로 설정을 했다라는 게 0번부터 해서 9개까지를 하나씩 증가시켜 주면서 이 부분을 아웃풋에 해당하는 핀 모드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2번부터 10번까지가 모두 다 이 빛이 LED가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프문에서부터 실제적인 동작이 일어납니다. 아날로그 핀이라고 한 A0에서부터 값을 가져오겠죠. 그 값을 가져오고요. 이 맵이라고 하는 그 함수가 존재를 하는데, 이 함수는요, 여기에서 불러온 이 값을 가지고, 원래는 이 값은 여기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거는 아날로그 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값은 0이고요. 최대값은 1023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렇게 돼 있는 값을 저는 0번부터 9번까지로 매핑을 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매핑이라는 작업은 어떻게 되는 작업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메모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아날로그 핀에 들어오는 숫자가 0번부터 1023까지 숫자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구 0번부터 해서 9번까지 매핑을 시키려고 하면은요,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는 이거를 만약에 뭐 총 10개로 나누었을 때 0부터 시작을 해서 10개로 나눈다고 하면은 거의 100번까지를 0으로 매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1번부터 시작을 해서 200번까지는 1번으로 매칭을 하고, 그 다음에 201번부터 300번까지를 2번으로 그렇게 각각 매칭을 해오다가 결국 예를 들어서 901번부터 1000번 정도 되는 것까지를 9번으로 매칭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작은 수를 할 때는 아무것도 안 켜지고요. 그 다음에 조금 증가를 시켜서 포텐시오미터를 돌려주게 되면 2개가 켜지기도 하고, 최대로 켰을 경우에는 9개가 되게끔 하는 부분을 이러한 매칭을 시키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매핑을 시키는데 센서 값을 가져와서 걔가 원래 0부터 1023인데 나는 0부터 카운트에 해당하는 9번까지 매칭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칭이 됐으면요, 이제 거기까지 불을 켜줘야 됩니다. 그쵸? 매칭된 LED 레벨 값이 만약에 몇 번인지에 따라서 여기 포문에 의해서 만약에 그 값보다 작은 값이면은 불을 켜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면은 불을 꺼달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져온 이 LED 레벨 값을 비교를 해서요, LED 레벨 값보다 현재의 값이 작으면 2번, 3번, 4번 중에서 0번에 해당하는 2번만 불이 들어오게 한다거나, 만약에 매칭된 값이 3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3개까지만 불이 들어오게끔 하는 부분을 여기 if문과 포문에 의해서 동작을 시킨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한 가지 더 실습할 거는, 얘도 저는 온라인으로만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아니라 제가 실습 도구를 가지고 실제로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들고자 하는 거는 스트로브 조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그 경찰차 있죠? 경찰차가 깜빡깜빡깜빡깜빡 하는 그러한 그 불빛을 좀 나타날 때 쓰는 거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파랑 조명도, 파랑 LED도 2개 정도는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빨간 LED도 2개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다음 실습할 때 실제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 온라인 시뮬레이터로 한번 먼저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LED 4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항 4개가 필요하고요. 포텐시오미터도 50kΩ 저항을 하나를 사용을 할 겁니다. 포텐시오미터 연결하는 방법은 이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LED도 연결을 잘 해주면 되는데,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저는 실제적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해서 이게 2개가 깜빡깜빡 하게끔 하는 거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새로운 회로 하나를 작성을 한다라고 하고, 여기에 다음과 같이 아두이노와 브레드보드를 또 하나 두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포텐시오미터도 필요하니까요, 분압기도 바로 여기다가 하나 넣어주고, 얘는 50kΩ에 해당하는 애다 라고 작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포텐시오미터는 기본적으로 마찬가지 그라운드 A0 플러스에만 연결했습니다. 아까와 똑같기 때문에요, 처음에 거 그라운드에 연결, 그라운드 이쪽으로 뺄 겁니다. 그래서 빼서 그라운드에 연결, 그 다음에 얘는 2번에다가 A0에다 연결이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에 연결입니다. 그래서 5V에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뺐습니다.
네, 그래서 5V 연결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0의 연결, 그 다음에 그라운드에 연결했는데 이 그라운드가 실제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를 이쪽으로 빼겠습니다. 그라운드를 여기 해서 그라운드에 연결을 합니다. 그럼 그라운드 연결은 끝났고요. 이제 LED를 4개를 연결합니다. 그쵸? 그래서 LED를 4개를 다음과 같이 이쯤에다가 하나, 다음에 또 하나, 다음에 여기 연결하고 이쪽에다 두도록 합시다. 근데 얘는 하나는 파란색으로 할 거기 때문에 여기 파란색과 이쪽도 파란색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네, 그럼 이 LED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마찬가지 레지스터가 하나씩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항이 220 오hm 저항으로 해서 하나, 또 여기에도 220 오hm 저항으로 하나, 다음에 파란색에도 플러스 쪽에다가 220 ohm으로, 또 여기에다가도 220 ohm으로 똑같이 저항을 붙여줍니다. 그럼 이 저항들이 붙어있는 쪽이 이 핀에다가 각각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거 2개를 연결하는데 얘는 12번 핀에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요거 2개는 11번 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번 핀과 11번 핀에 요거 2개를 연결해서 연결된 애는 12번 핀에 연결.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1번 핀의 연결입니다. 따라서 또 하나는 2개 연결을 해서 그 다음에 얘는 11번 핀에 2개가 좀 차별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파란색으로 얘는 선을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빨간색 선으로 설정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녹색으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12번에다가는 빨간색이, 그 다음에 11번에다가는 파란색이 연결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도 그라운드로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그라운드 연결을 해주고, 여기다가도 그라운드 연결을 해주고요. 파란색도 그라운드 연결을 각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결하기 위한 부분은 다 연결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라운드가 잘 이쪽으로 빠져나가서 그라운드에 되는지 확인하고요. 그럼 이렇게 다 만들어졌으니 이제 프로그램을 넣어서 한번 실행을 해보고 실행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코드가 어떤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내용은 요만큼이고요.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코드에다가 지우고 붙여넣기를 해서 실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깜빡깜빡 하는 게 좀 보이긴 할 겁니다. 근데 많이 깜빡이는 게 잘 보이질 않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해주면 깜빡이는 게 속도가 주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더 하면은 깜빡이는 속도가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쵸? 중간쯤으로 하면은 조금 더 빨리 깜빡이고요. 2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쵸? 그 다음에 얘를 더 줄여주면은 너무 빨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걸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를 조절을 잘 해서 다시 좀 깜빡이는 속도 조절을 해주고요. 더 많이 느려주면은 천천히 깜빡이고, 더 많이 키워주면은 더 많이 늦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숫자가 증가하면은 더 천천히 되는구나 라고 파악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부분이 저희 이제 코드 내용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아날로그 핀 A0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센서 볼륨 값은 여기 아날로그 핀에 대해서 들어오는 값을 0으로 지금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를 0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빨간색에는 12번 핀에, 그 다음에 파란색 애들은 11번 핀에 연결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핀에서부터 그 값을 불러오게끔 하고요. 그 값을 또다시 매칭을 시켜주는데 들어온 값은 0번부터 1023까지의 매칭을
0초, 10초에서부터 0.01초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500은 0.5초로 세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이머를 주는데 12번에 해당하는 불을 먼저 3번 깜빡깜빡깜빡 해주라는 거죠. 얘가 12번이니까요. 12번을 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를 한 번씩 해주는데 그러니까 한 번 켜졌다 꺼지고 하는 동작을 하는데 반짝반짝 하는 시간을 되게 짧게 해줄 수도 있고 크게 해줄 수도 있는 거를 이 타이머 매칭에 의해서 왼쪽으로 돌리면은 숫자가 되게 작아지죠. 그래서 엄청 빨리 깜빡이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키우면은 깜빡깜빡 하는 거를 늦게끔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앞에 12번 빨간색이 깜빡깜빡 하고 나면은 이제 파란색이 또 같은 속도로 깜빡이게끔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제로 제출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되는 거를 실제로 시뮬레이터로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시다라고 하면은 네,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희 실제 키트를 가지고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연결하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구에는 현재 전구가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도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은 과제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해보시라는 의미이고, 저는 이거에 대한 거를 실제 그러면 같이 해보는 것은 다음 시간에 5주차 수업을 할 때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이게 되는지만 실제로 해보시면은 그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수업 시간에는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우셨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번 해보셔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네, 여러 번 해보셔야지 이게 이런 프로그램이구나, 프로그램 할 땐 이런 언어를 쓰는구나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배우셨던 여러 가지 연산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 선언하는 방법, 그리고 처리 구문과 이러한 변수 사용 방법,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if else문, 스위치문, for문, while문, doWhile문 정도는 여러 번 프로그램 공부를 해보시면서 좀 익숙해지셔야지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제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해 보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다음 수업 시간 때 실제 아두이노와 모듈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또 수업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4주차 수업은 이렇게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 추석 체크를 위한 반드시 퀴즈 내용도 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